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24일 기술적 분석의 이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좀 나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몰려오는 폭풍이라고 좀 이야기를 붙여봤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트럼프 당선 리스크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많은 컨센서스들이 점점 트럼프의 당선을 좀 점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재정 적자부터 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금리가 저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몰리는 모습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꼬리를 강력하게 달 수 있는 여전히 종목들이 탄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쌍봉, 그럼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상승세기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일봉상의 22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쌍봉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간 외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 외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매출은 기대치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이제 순이익이 좀 더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미국 종목들 보게 되면 서프라이즈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음모론 아닌 음모론을 좀 제기를 했죠.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시장이 급락의 어떤 변동성을 겪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바람에 서프라이즈 확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반응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흐름 한 땀 한 땀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관점과 전략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동성이 크죠. 장중에 137불 라인까지 빠졌다가 이제 종가상의 140 라인으로 다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급하더라도 웬만하면 120평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호재는 남의 일이고 악재는 우리 일 해가지고 또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할 텐데, 물론 이제 청개구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매수해야 된다? 외국인들이 매수해야 된다. 선물이 아니라 현물을 제대로 매수해 줘야지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지수적으로는 2495, 2510 저 라인이 왔을 때 맞물릴 때가 좀 더 좋은 라인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간만에 이탈해가지고 하락 조정을 받았지만 저점 찍고서 또 반만큼 올라오는 그런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의 조정에 반도 안 되는 그런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 이제 신경 쓰이는 흐름은 전반적으로 이제 쌍봉. 지금 이렇게 보니까 쌍봉으로 보이지 않지만 연결로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나죠. 기본적으로 22평을 계속 밟고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사실 이 관통이 완성되면 무조건 도망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뻔했습니다. 기존에도 저 22평을 고점 찍고서 관통해서 떨어지면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이 어떻게든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122평을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나마 종목들이 후반에 혹은 시간 외에 버텨주면서 이런 꼬리를 달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120평까지의 조정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 일봉상에 봤을 때도 일단은 관통은 피하긴 했는데 일단 이 구간을 툭툭 깨고 있다. 그렇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추격하시는 분들은 뭐 없겠죠. 뭐 지수 보고
그렇다라 그러면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여전히 120평을 가는 것이 최소한의 저 자리가 좀 더 나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도 상승세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이탈이 나왔죠. 추가적으로 5,600 라인까지는 한번 눌러주는 게 그러니까 정말 강한 종목이라도 내려와서 이 양운 상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정석적이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쌍봉을 만들고 그래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잘 버티고 있는데 이 20평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일단은 다른 거 없이 140불 라인만 이탈을 해도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거나 여기에서 뭐 신고가를 보고서 그러니까 추가 쭉 올라가는 걸 보고서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전히 120평 오든 안 오든 저런 라인들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덤으로 테슬라 이야기 드리면 120평 밟았죠. 오늘 장중에 120평 밟고 끝났는데 장 마감 후에 올라가면서 230불 좁은 구간이지만 이런 구간 외에는 또 자리가 없다. 그리고 230불 위에서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이더라도 추격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시장 오게 되면 여전히 2607 잡지 못하고 끝냈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120평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뜻하고 있고 여전히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 코스닥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2차전지가 이런 흐름들을 살려줄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조정을 받아도 일목자리를 이렇게 지키게 되면 이런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종목들의 기복이 있을지언정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코스닥 종목들이 좀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글쎄요. 요즘에 이제 런치박스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할 것들이 많지 않으면 패스한다. 인지하시면 되겠고 11시 12시 전에 만약에 올라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패스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